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FIU에서 의심 거래로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혐의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아니 그게 이상하다고 무슨 당장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기 전자지갑을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서 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거를 가지고 김남국 의원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를 했냐. 그러다 보면은 김남국 의원 본인의 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도 밝혀질 거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코인계의 정말 전문가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거래를 했고 또 코인계 내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당을 떠났지만 국회 윤리가 열게 되면 윤리위에서 그냥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상조사를 소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그 과정 협조를 안 해갖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면 더 파장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정하게 조사돼갖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검찰이 좀 굉장히 엄격하게 또 엄정하게 여야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라. 네, 그것도 정성호 의원님은 참 훌륭한 게 검찰 탄압이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 나온 거는 지갑 하나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지갑 4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고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확인된 코인, 언론에 지금 등장하는 코인이 한 10개가 안 되는데 지금 40여 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갈수록 태산이 되겠죠. 이건 뭐 되게 하태경 의원님이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아니 어쨌든 그게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추측인 거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좀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내역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추측만 갖고서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제 가장 큰 건수가 코인 세탁이에요. 코인 전문가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위믹스라는 게임 코인을 한 30억 원씩, 클레이페이라는 이제 듣보잡 코인. 근데 사실 이게 쓰레기 코인이라고 그래요. 약간 사기성 쓰레기 코인. 이걸 다 바꿉니다. 클레이페이로. 이제 이 과정에서 코인 세탁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남국이 2가지를 몰랐는데 하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한테 걸릴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크게 물량이 이동하면 걸릴까 봐 쪼개기 위해서 여러 번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같은 지갑에서 쪼개기 위해서 여러 번 이체를 하잖아요. 그것도 FIU에 신고가 됩니다. 지난해 1월 말 김남국 의원은 업비트에 있던 40억여 원의 코인을 하루에 2단계를 거쳐 개인 지갑 형태인 카카오 계열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업비트는 코인 수익에 비해 이동 액수가 30억여 원이나 많은 것을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했습니다.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은 김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가 대선 전후에 집중된 것이 대선 자금 관련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믹스의 취득 경위, 그리고 매수 자본의 출처,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흘러간 것 아닌지가 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김남국 의원은 물론 거래 내용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이사회 이상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P2E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만났을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세탁 코인의 목적은 세탁이지 가치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손해를 보는 거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갑에 신매덕 손해 본 게 나와 있고 뒷구멍으로 그 위믹스 받은 사람이 팔아가지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또 현금은 불법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나 해서 이 코인 세탁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아마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 수사의 시작점으로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게 꼽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기 자본으로 즉 내 돈 내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상 취득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2016년 2월경부터 어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왜? 청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의 붐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8천만 원 정도 어디다가? 투자했었습니다. 이더리움에. 알겠고요. 네. 그 돈은 어떻게 모은 거예요, 처음에? 그 당시 모을 때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예, 제가 직업으로서 제 알겠어요.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김남국 의원하고 아시는 분들 통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엄마 돈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족 돈이라는 얘기겠죠. 뭐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다 잃어가지고 뭐 가족 돈들 끌어들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볼 때는 김남국 의원은 지금 독신이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고 국회의원이니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인데 지금 본인 말로 하더라도 등록된 재산만 해도 10억 이상의 재산이 현금성 재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정해놓고 생각해보면 그중에 한 1,000만 원, 많아야 1억 이 정도를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에 넣어놓고 이게 잘 되면 또 크게 되니까 이거는 몰라도 재산의 정말 그 대부분을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주식에 넣을 만큼 절박한 게 아닌데 본인 말대로 정말 내 돈 내산이라면 누가 그런 짓을 하냐. 지금 매달 월급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자기 통장에 15억 있는데 그중에 10억을 위믹스를 산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본인이 해명했던 것이 최초 해명한 게 점점 달라지고 돈을 인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실과 다른 게 밝혀지니까 말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 의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수사로 진행돼가지고 어떤 혐의가 나올지 진짜 어디서 뇌물을 받은 건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로선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정도로 상식에 맞지 않고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 지급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코인 회사에서 발행을 하면 프로모션 형태로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일부를 받은 게 아닌가. 당시에 이제 대선 당시에 게임 업계 로비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게임 업계는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롭게 발전하는 영역이라서 예. 이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 가장 최대 현안 플레이 투 언이라고 P2E. P2E 합법화 이제 국민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플레이 투 언. P2E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에서 그 컴퓨터상에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바깥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고스톱에서 돈 벌려고 그러지. 도박에 합법하고요. 도박에 예. 합법, 카지노에 합법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그랬습니까? P2E 합법화 해주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산업 발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게 도박성이 너무 커서 피해 입는 피해자들이 나올 게임 것이다. 소비자들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허용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시대 추세다. P2E 합법화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면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야 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인 업계에서 뇌물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주로 어디서 터지냐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또 가치가 몇천 배 뛰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래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몇십억 뇌물을 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특보단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 말씀하신 그 위 교수께서도 소위 게임 공동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P2E를 원하는 업체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 도움을 줬던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위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보좌관들도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코인을 얻은 것인지 혹은 본인이 산 것인지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위 교수는 굉장히 놀랐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전수조사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쟁점 중에 하나가 조사 대상의 범위입니다. 의원이 대상이에요. 의원이 대상, 국회의원이 대상인데 보좌관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지면 또 국회에서 뭔가 은폐하려고 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합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전수조사 이슈가 이제 이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관계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랑 관련된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 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코인은 전수조사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자기 지갑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쫙 나온 거지 저 USB에 넣어가지고 어디 감추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수조사보다는 자진 신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거짓말한 게 어떤 계기로든지 드러나면은 뭐 로비 증거고 뭐고 필요 없이 이게 정말 이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게 김남국 의원이 자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탈당으로 회피해 버렸습니다. 다음번 정치인들도 문제되면 아니 내가 무슨 뭐 로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있냐 이러다가 물러날 거거든요. 저는 이 코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에서 어떻게든지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밝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문제는 신고를 받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의 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만약 그 게임협회에서 이게 그 관련 업체에서 로비를 했다고 하면 뭐 김남국 하나만 로비를 했겠습니까? 만약 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 당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여당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더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일방적으로 김남국이 로비했다고 추측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입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로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정책 로비가 로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정책 로비가 정책 로비가 네. 그래서 이걸 허용해 달라. 네. 뭐 토론회를 열자, 뭐 간담회를 열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제가 다 잘랐고. 왜 자르셨어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소비자 보호 게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예.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도박성이 강하고. 근데 민주당 입법 로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될 리가 없고 민주당이 찬성하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찬성했다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찬성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민주당 당론이 되거든요. 당론이 되면 입법 이게 가능성이 높아져서 예. 원래 주가라는 거는 가능성으로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현실화 되기 전에. 예. 그죠? 그래서 그 덕분에 P2E 게임 코인이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예.